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쌤과 함께하는 뻔뻔한 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광복을 위한 준비, 그리고 광복과 건국 준비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자, 건국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일제 패망 직전 국제사회 움직임으로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이 열렸으나 제일 중요했던 카이로 회담, 왜 중요하다 그랬죠? 최초로 한국의 독립 문제를 논의한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 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선독립동맹, 조선건국동맹 이런 세력들이 각각의 삼균주의, 민주공화정 수립 목표, 그리고 조선건국동맹은 여운형이 만들었던 단체인데 농민동맹과 군사위원회를 조직해서 체계적인 조직망을 형성했다고 그랬죠. 일제 패망을 대비해서. 그리고 조선독립동맹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와도 연계를 도모했다. 그리고 광복을 맞이했는데 광복을 맞이한 배경의 대내적인 이유로는 우리 민족의 끊임없이 노력한 독립운동의 결실도 있지만 대외적이 조금 아쉽다 그랬죠. 우리 민족의 힘으로 완벽히 광복을 쟁취한 게 아니라 연합군의 승리로 인해서 일본이 패망하면서 얻은 거기 때문에 한반도의 분할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미국이 일본을 점령하고 군정을 실시하면서 소련이 급작스럽게 내려서 한반도 전체를 다 차지할까봐 급하게 38도선을 기준으로 한반도 분할을 제할해서 북에는 소련군이 결국 주둔하는데 간접통치, 인민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간접통치를 했고 이른바 일제잔재를 청산했습니다. 하지만 남해는 미군이 주둔을 하면서 직접 통치를 하는데 군정청이라는 걸 설치해서 조선 총독부의 관료와 경찰 조직, 이른바 친일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제잔재를 유지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고, 아까 말했던 여운형의 조선건국동맹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세력을 개편하면서 우리나라 해방 이후 한국인들이 정치적 활동을 공간을 마련했다. 그러면서 세력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들었는데 만든 목적이 미군 상륙을 앞두고 한국인을 대표할 기관이 필요해서, 즉 미군과의 협상에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려고 만들었는데 너무 급하게 만든 나머지 우익 세력이 전원 다 불참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들만의 리그로 했기 때문에 무너졌다. 거기다가 내부 갈등이 있었고 미군정의 부정으로 붕괴되면서 조선인민당으로 개편했다라는 것까지 배워봤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중요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주제인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있습니다.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한반도에 어떤 통일 정부를 수립할 것이냐를 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는데 입장이 조금 달랐어요. 미국과 영국과 소련의 3국 외무장관이지만 영국은 그냥 중재적인 입장이었고 실질적으로는 미국과 소련의 대립인데, 미국은 신탁 통치 요거를 핵심으로 하는 한반도 정책을 제시했고 소련은 임시정부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제시했는데, 요 신탁 통치라는 게 뭐냐? 한국의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하는 동시에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최대 5년간 신탁 통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탁 통치란 말의 원을 보면 식민지로 있다가 새로 독립한 국가들 중 정치적으로 성장하지 못해 UN 감독하, 즉 유엔이 감독 아래에 시정국이 일정 지역에 대해 실시하는 특수 통치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 굉장히 어렵죠. 자, 말이 굉장히 어려워서 선생님이 쉽게 풀이해서 쓰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강대국이 독립할 능력이 없는 독립할 능력이 없는 독립할 능력이 없는 나라를 일정 기간 동안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것. 이른바 독립할 능력이 없는 나라를 강대국이 일정 기간 동안 통치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변형된 제국주의 통치다 이 말이야. 일본을 물론치고 났으면 이제 우리 민족에게 정권을 다 주면 되는데 너희는 아직 조금 부족하니 우리 강대국인 미국 또는 소련이 너희를 잠시 동안 통치할게 라고 하면서 하는 통치인데, 이 신탁 통치는 연합국에 의해 통일 임시정부 수립에 합의를 본 유일한 문서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요 도표를 선생님이 보면은, 자, 미소 공동위원회를 위한 미국과 소련 측의 주장인데, 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열렸다니까.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핵심적으로 다룬 게 요 세 가지예요. 임시정부를 구성해야 되고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고 5년간 신탁 통치를 해야 된다. 근데 이 임시정부 구성을 가지고도 엄청나게 갈등이 일어나요. 왜 일어나냐? 자, 임시정부 구성 협의의 단체 참여 범위를 두고 갈등하는데 미국은 우익도 받아들이자, 좌익도 받아들이고 우익도 다 받아들이자라는 입장이었고, 소련 측은 무슨 소리야? 우리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
전면적으로 지지한 애들만 받아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5년간 신탁 통치에 대해서도 어떻게 우리나라 내부에서 반대가 일어나느냐. 우익은 신탁 통치를 반대해요. 아까 선생님 말했던 대로 야 일본이 지배하고 나가니까 우리한테 정권을 줘야지 왜 미국이나 소련이 가져가냐. 이거 결국에 식민 통치 또 다른 시즌2 아니냐 라는 거고, 좌익은 야 우리가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 강대국의 힘을 받아들여야 돼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원래는 이 좌익도 우익처럼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좌익 세력이 소련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야 지금은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통일정부 수립할 땐 좌익정부를 세울 거니까 니네 우리들의 말을 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좌익도 처음엔 반대를 했다가 그렇네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찬성 쪽으로 바뀌게 되는데, 자 그러면서 이 결과를 보면 우익은 이게 중요합니다. 신탁 통치 반대, 좌익은 반탁에서 회의 결정 지지로 입장이 변화해서 중요한 게 좌우익의 대립이 격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정치 상황처럼 우익과 좌익, 보수와 진보 간의 대립이 극렬했다. 그래서 국내 정치 세력 간의 대립이 원래는 민족 대 민족의 대립 구도였어요. 즉 일본의 식민 통치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일본 민족 대 한국 민족의 대립 구도였다면, 이제는 해방하고 나서는 좌우 간의 대립 구도, 민족 내, 한국 민족 내 좌우 간의 대립 구도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민족 내 갈등이 그 대립과 분열이 강해졌는데, 남한에서는 우익,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강해졌고 북한에서는 좌익, 사회주의 계열이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요것과 관련돼서 더 보면은, 자 신탁 통치를 둘러싼 대립의 심화도 이렇게 되는데, 각 진영별이 어떻게 되느냐. 좌익은 아까 말했죠. 임시정부 수립을 중시하고 결정사항에 대해서 총체적 지지 입장으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반탁이었는데, 좌익도 반탁이었는데 소련의 사회주의 세력의 정부를 수립해 준다고 하니까 찬탁으로 입장을 바꿨고, 중도 이른바 중간 딱 위치를 하는 사람은 신탁 통치에는 반대예요. 하지만 임시민주주의 정부 수립을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에 협조를 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이었고, 우익, 김구와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반탁운동을 전개해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이걸 따라야 돼? 이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김구, 이승만을 중심으로 반탁운동을 전개하고, 반대 또 한 가지 연계해서 반소, 반공운동으로 확대되는, 굉장히 민족 내 선생님 방금 말했던 것처럼 좌우 간의 대립 구도가 심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 텍스트로 돌아가서 보면요. 자 이렇게 이제 신탁 통치 가지고도 불만이 많고 말이 많으니까 일단 미소 공동위원회를 우리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를 하자라고 해요. 그래서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1946년 3월 20일 날 열리는데, 한반도 전체 민주적인 임시정부 수립을 목적으로 신탁 통치 문제 등 협의하는데, 여기에 민주적인 임시정부 수립이 뭐냐? 한마디로 미국과 소련에게, 미소에게 각각 우호적인 정부를 수립하는 거예요. 미국과 소련에게 우호적인 정부, 즉 말 잘 듣는 정부지, 미국과 소련의 말을 잘 듣는 정부 수립이 목적이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미소 간의 입장 차이로 결렬이 되는데, 왜 결렬이 되었냐?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미국은 찬탁 반탁 모두 받아들이자. 아니 통일정부 수립하는데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지 왜 그 찬성하는 쪽만 듣느냐. 이건 안 된다. 하지만 소련은 야 이미 수립하기로 한 건 합의됐잖아. 그러면 찬탁하는 애들만 해야지 반대하는 애들까지 하면 이해가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 요렇게 찬탁하는 애들만 받아들이자 라고 하면서 결국 미국과 소련의 입장이 너무나도 극렬하게 대립하니까 결렬을 됩니다. 이러는 사이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라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계속해서 통일적인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이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구성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러자 발칵 뒤집어지면서 좌우익 단체에서 난리가 난 거야. 이 개 X 샤갈 이러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통합정부 수립하겠는데 너가 뭐 짱 먹고 싶어서 그래 라고 하면서 굉장히 큰 반발이 일어나고, 또 한 번 이제 1년 뒤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일어나는데, 미소의 대입으로 다시 결렬이 돼요. 이제 뭔가 1년 지났으니까 뭔가 이야기를 하겠지라고 했지만, 역시나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니까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이관합니다. 국제연합에 이관을 하는데, 목적이 뭐였냐? 남한의 반공정부를 수립할 목적으로 유엔에 이관한 거예요. 여러분, 유엔이 국제 중립적인 정부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말이 국제 중립적인 거지 실상은 다 미국 겁니다. 미국의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돈을 미국이 제일 많이 내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력이 가장 센 게 유엔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유엔에 보낸다는 거 생각을 했을 때부터 이미 남한의 반공정부를 수립할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요런 모스크바 3상회의와 미소 공동위원회 관련된 사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즉 미국과 소련의 우호적인 정부를 수립할 거야. 근데 통일된 정부를 수립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자, 그리고 미국, 영국, 소련, 중국 정부의 공동 참작에 이바지하도록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와 협의한 후 제출되어야 한다. 자, 통일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할 건데 문제는 뭐냐? 우리 미국, 영국, 소련, 중국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해야 돼. 우리랑 협의를 해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옆에는 1차 미소 공동위원회와 관련된 사료인데, 자, 우리 미소 공동위원회 임무는 한국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한국 인민이 수립하도록 지원해주는 일입니다. 말은 한국에 통합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거다라고 말은 하지만 각자의 입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각각의 당시 우리 민족의 정치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 관련된 사진을 보면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방금 말했던 이승만파는 남한의 단독 정부를 세우자, 이른바 정읍 발언에 관련되죠. 반대로 김구파는 무슨 소리야, 임시정부의 적통성은 우리 임시정부 내가 이끄는 한국 독립당이 갖고 있어, 그러니 통일된 국가의 수립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고, 맨 위에 영운영 선생은 야, 미국이건 소련이건 너희들이 왜 개입을 하느냐,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는 데는 우리를 중심으로 너희 강대국과 협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만의 나라를 세우자, 이렇게 각양각색인데 이승만 빼고 여운형과 김구는 그래도 통일된 정부를 세우는데 입장이 같았다면, 이승만은 야, 미소 공동위원회고 신탁통치고 지금 다 말이 안 되는데 뭘 언제 통일된 정부 세우냐, 우리만의 단독 정부라도 세우자 라는 입장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원래 텍스트로 돌아가서요. 자, 이런 미소 공동위원회 상황이 되자 이제는 좌우합작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 좌우합작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좌우합작운동 우리는 경험해봤죠. 무장독립투쟁할 때도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조선의용대 중도 좌익 세력을 받아들였고, 실력양성운동할 때 신관에 좌우합작운동을 했었죠. 그것처럼 신관에한 경험이 있으니 우리 좌우합작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데, 그 배경이 방금 말했던 단독정부 수립론이 대두돼요. 이승만의 정읍 발언 때문에. 이 정읍 발언, 다시 말하면 통일정부가 어렵다면 남한만이라도 단독정부 수립을 하자라는 내용이에요. 자, 다시 쓰면 중요하니까 정읍 발언. 자, 통일 정부 수립이 어렵다면, 통일 정부 수립이 어렵다면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라는 주장이에요. 단독 정부 수립 주장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 아까 우리가 방금 사진에서 봤던 대로 김구 선생은 통일된 정부, 여운형 선생도 통일된 정부, 하지만 이승만만 단독 정부를 세우자 이러니까 이래선 안 되지라고 하면서 좌우합작 운동을 전개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익 대립을 해소하고 중도적 통일 정부를 수립하는 게 목표였다. 그러다 보니 미군정에서도 좋아, 그럼 너희가 해본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지하고 후원해줄게라고 했는데 미국도 계산기를 두드린 거야. 아, 우리가 여기서 한국인들 쟤네가 뭔가 해본다는데 반대하면 우리한테 마이너스 표가 오겠지? 그러면 소련은 어차피 반대니까 우리라도 지지하면서 러브콜을 우리가 지지표를 받자라고 하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게 좌우합작위원회예요. 이 좌우합작위원회는 누가 주도를 했느냐, 중도 우파인 김규식과 중도 좌파인 여운형 선생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데, 자, 이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합니다.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해서 핵심적인 내용 3가지를 보면, 좌우합작의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입법기구를 설치한다. 그리고 토지개혁을 하는데 유상매수, 무상분배, 즉 돈 주고 사서 국민들에게는 그냥 공짜로 주자. 그리고 반민족 행위자, 친일파를 즉각 처벌하자라는 건데, 자, 위에 사료를 선생님이 정리해놨죠. 좌우합작 7원칙이라고 해놨는데 1조,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을 의해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아까 말했던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그리고 2번째, 미소 공동위원회에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설명을 발표할 것. 우리가 일단 대화를 통해서
뭔가 수립하면 강대국한테 인정받는 미소 공동위원회, 너희도 우리를 지지해달라. 그리고 세 번째, 토지개혁은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 매상, 이른바 정부가 땅을 매입하는 것 등 농민에게 무상 분배하자 라는 거. 네 번째, 친일파 민족 반역자의 처리 문제는 장차 구성될 입법기구에서 처리하자. 그리고 여섯 번째, 입법기구의 구성 방법 및 운영 등은 본 합작위원회에서 작성해서 적극적으로 실행하자. 이런 등등의 7가지 내용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이렇게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게 되는데 좌우익 진영에서 각각 불만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선생님이 써보면 좌우익 진영에서의 불만 내용이에요. 불만 내용을 보면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자, 좌익 측에서도 불만이 있었고, 그리고 우익 측에서도 불만이 각각 3가지씩 있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좌익 지역에서는 뭐가 있었냐? 토지에 왜 유상 매수 무상 분배냐?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해서 무상으로 분배를 해야지. 이게 무슨 소리냐? 유상 몰수는 돈 많은 자, 지주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않느냐라고 해서 반대를 했고요. 두 번째는 야, 친일파도 무슨 정부 수립 이후에 처리하냐? 친일파 즉각 처리해야 된다. 빨리빨리 민족의 반역자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모스크바 3상회의를 적극 지지한다. 즉 우리는 모스크바 3상회의에 신탁통치결정 임시정부 수립하고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 이게 바로 좌익 측의 불만이었다면 우익 측의 불만은 뭐냐? 토지에 왜 무상 분배를 하냐? 토지 무상 분배를 하는 순간 토지의 무상 분배는 국가 재정이 파탄날 것이다. 국가 재정 파탄을 초래한다. 야, 돈 주고 사도 돈 주고 팔아야지. 그러면 그 땅에서 뭐 돈이 샘솟냐? 그 누가 국가 재정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반대. 그리고 두 번째, 친일파 처리는 임시정부 수립 이후에 전개하자라는 이야기예요. 왜? 일단 우익 진영에서 친일파가 많았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의 색깔을 빨리 세탁해야 되는 거야. 자신들의 뭔가 세탁을 해야지만 처벌을 덜 받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수립한 임시정부와 미소 공동위원회의 합의안을 이행하라. 즉 우리 마음대로 이행한 거 하지 말고 미소 공동위원회랑 같이 합의해서 그 약속안을 이행하라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했지만 각각 좌익과 우익 진영에서 불만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좌우익 간의 입장 차이가 극심해졌고, 뭔 개소리야, 니네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이러고 싸우고 있는 와중에 여운형이 암살을 당합니다. 여운형이 암살을 당하고 이걸 그나마 지지해주고 있던 미군정에서도 야, 이거 콩가루 됐네, 나가리 됐다, 심하이 끝, 이러면서 미군정의 지지 철회로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돼요. 실패를 하게 되면서 이런 좌우합작 운동이 거부가 되면서 아까 말했던 미국이 유엔에 사건을 이첩했다 그랬죠. 그걸 진행되는 와중에 나 그걸 반댈세라고 외쳤던 사람이 있다니까. 왜? 자,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건 안 돼 라고 하면서 외친 사건이 바로 남북 협상이에요. 이 남북 협상도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아까 말했던 대로 유엔 총회에서 인구 비례에 따라서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니까. 그런데 소련이 정권을 잡고 북한의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북한 내에서 돈 많은 사람이나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남쪽으로 이주를 해요. 해방 직후에는 북쪽으로 이주를 많이 했다면 이제 정권이 수립되려고 하는 찰나에는 북한의 부자들이나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남한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해외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도 다 남한으로 귀국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많은 쪽 어디야? 남한이 북한보다 더 많으니 남한 중심의 통일정부가 세워지겠죠. 이걸 알고 있던 소련과 북한이 유엔 총회 결정을 반대해요. 거기다가 유엔에서 한국임시위원단이 방문을 해서 조사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거부를 해. 그러자 결국 야, 이거 볼 수 없으니까 그러면 남한만 한다라고 해서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만의 총선거를 실시를 결국 결정했다니까. 이러다 보니 남한 단독정부 수립이 더 강해지자 이거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김구 선생이에요. 그래서 남한의 김구와 김규식이 북한의 김일성과 김두봉을 만나러 방북하게 되는데 이른바
사김회담이라는 말로 불리게 됩니다. 왜? 김구, 김규식, 김일성, 김도봉 다 김씨잖아. 그래서 사김회담이 열리는데 그 내용이 핵심이 중요해요. 이게 세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 외국 군대 즉각 철수, 두 번째 남한만의 단독 선거 반대, 세 번째 남한북 총선거를 통한 통일정부 수립한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을 김구, 김규식, 김일성, 김도봉 이 네 명이 다 합의를 했는데 김일성은 쇼맨십에 강한 인간이었어요. 김일성은 이미 자신만의 정부를 수립할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데 자기가 단독 정부 수립한다 그러면 욕을 다 먹을 거니까 가만히 보고 있고 김구 선생의 말이 맞다라고 하면서 박수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거기다가 소련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거 안 된다. 이거 통일정부 수립하면 소련의 그 우호적인 정부를 이룰 수도 있다. 그리고 미국 역시도 그래서 이 남북 협상의 내용, 합의된 내용 세 가지를 미국과 소련이 미국과 소련의 합의안을 거부해요. 합의안을 거부하면서 결국 실패가 되고 유엔에서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결정하는 동시에 북한에서도 정부 수립을 준비하는데 이미 김일성은 정부 수립을 준비하고 있었어. 그러면서 그 모든 화살을 다 우리 남한 쪽에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1948년 8월 15일 우리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정확히 한 달 뒤에 1948년 9월 9일 날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만들면서 통일정부 수립의 실패는 다 남한 너희 때문에 있는 거야. 너희가 단독정부를 수립하니까 우리도 수립을 한 거다. 어쩔 수 없었어.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걸로 전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남북협상 실패했지만 의의가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좌우 합작운동과 더불어 좌우익 사이의 분열과 대립을 해소해 남북한의 분단을 저지하고 단일한 민족국가를 수립하려고 노력한 주체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운동이다라는 거예요.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려고 했던 굉장히 중요한 운동 협상의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남북한의 그 수립 과정에 대한 그 전개 과정이었다면 이제 남북한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한 갈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인데 먼저 상황을 보면 1948년에 4월 3일 날 제주에서 제주 4.3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제주 4.3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었느냐? 남한 단독정부 수립 반대와 미군의 즉시 철수 등을 주장하면서 제주도의 좌익 세력을 중심으로 일부 주민들이 무장 봉기를 한 거예요. 이것의 본질은 제주도의 소위 말하는 빨갱이 세력들, 좌익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우리나라의 정부,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면서 무장 봉기를 일으킨 거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뭐냐? 이승만 정부가 대규모 진압으로 3만 명 이상의 제주도민이 희생당하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자, 이승만 정부가 아직 수립되진 않았지만 이승만을 중심으로 이제 정부가 수립되고 있었는데 자,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무장 봉기를 한 사람들을 처리하는 게 맞아. 그런데 이승만 정부가 무장 봉기에 가담한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냥 여기에 가담된 사람 다 죽여버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무참히 희생된 사람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제주 4.3 사건은 6.25 전쟁 이후에 6.25 전쟁 정전 후에 종결이 되고 DJ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게 돼요. 정부에서 무차별 학살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좌익 세력이 그 무장봉기한 것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는데 일부 이제 좌익 민주당 세력에서는 모든 것을 다 그냥 싸잡아서 제주도민은 다 무고한 희생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프레임을 벗어난 거고 선생님이 확실하게 말해주면 좌익을 따르는 이른바 우리나라 정부를 부정하는 세력이 일으킨 무장봉기예요. 이른바 무장봉기, 이른바 쿠데타에 가깝다 이 말. 이런 쿠데타를 진압하는 동시에 여기에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나라 그 죄 없는 여기 이 제주 4.3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무참히 학살한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게 이 제주 4.3 사건과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자 이 제주도 섬이죠. 섬에 있는 사람들을 진압해야 되니까 제일 가까운 여수 순천에 있는 군부대에서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진압해라. 제주도의 무장봉기 세력을 진압해라 라고 했는데 이 여수 순천에서도 11.9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이 어떻게 되냐면 제주 4.3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의 정부가 수립이 돼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이 제주도에서의 사건이 커지게 되니까 정부에서 군부대, 여수 순천에 있는 군부대를
통합해서 진압을 하려고 했는데 제주 4.3 사건에 진압된 동원된 군대 내에 또 좌익 세력이 있었단 말이야. 이 우리나라 정식 국군 내에서도 좌익 세력이 또 한 번 반란을 일으켜서 통일정부 수립 등을 요구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건데 정부가 가만히 볼 수 없잖아. 이미 대한민국 정부는 8월 15일 날 수립이 되었단 말이야.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됐는데 이 여수 순천 내에 군대 좌익 세력이 반란 일으켰다니까. 그래서 정부의 진압으로 반란군의 일부가 지리산으로 빨치산이라는 걸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정부군이 계속해서 진압을 하는데 이 여수 순천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이른바 숙군을 실시해요. 숙군이 뭐냐면 군대 내 좌익을 색출하는 거예요. 좌익을 색출하는 동시에 실시하는 동시에 이른바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국가보안법을 제정해서 우리나라 내에서 좌익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다 때려잡는 그런 활동을 하는 걸로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를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연표를 만들어냈는데, 자, 카이로의 당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나라 최초로 한국 독립을 이야기했고,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했어요. 그러면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통해서 임시민주주의 수립을 결정하려고 했는데 미소 공동위원회에서도 갈등이 생겼고, 그러면서 2차에서도 갈등이 생겨서 이 문제를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했으나 유엔 총회 인구 비례를 중심으로 결정하려고 했는데 북한이 거부를 하면서 결국 우리나라 유엔 소총회에서는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 말이야. 이러면서 이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아까 말했던 대로 김규식이 남북협상을 주장 평양을 방문했는데 결렬됐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단독정부 수립을 하게 되는데, 지금 선생님이 다시 설명할게요. 하나 빼먹어서. 카이로 회담 했다고 우리나라 한국정부 우리나라 독립을 이야기했고 광복을 맞이했어요. 그러면서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3상회의를 했는데 이로 인해 찬탁 반탁 운동이 터졌다니까. 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의 내용이 뭐야? 임시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해야 되고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하며 5년간 신탁 통치를 한다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 찬탁 반탁 운동이 전개가 되고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지만 미국 측은 찬탁 반탁 다 받아들이자, 소련은 찬탁만 받아들이자 이러면서 결렬이 돼. 그러면서 실시된 게 좌우합작 운동을 전개가 되는데, 좌우합작 운동에서도 뭐가 있었어? 좌합작의 임시정부 수립 및 입법기구를 설치하고 토지개혁인데 유상매수, 돈 주고 사서 공짜로 분배한다. 그리고 반민족 행위자는 정부 수립 이후에 처벌한다.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 7가지를 발표했지만 좌익에서는 토지 무상 몰수 분배를 반대하고 친일파 즉각 처리하고 모스크바 3상회의를 전면적으로 지지한다. 이걸 제대로 안 해서 불만이다. 우익에서는 왜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하는 걸 하냐? 반대다. 친일파 처리는 정부 수립 이후에 하자. 임시정부와 미소공동위원회 합의안을 이행하자. 이런 식으로 불만이 있으니까 이 좌합작 운동도 잘 되지가 않고 여운형이 암살당하면서 결국 좌합작 운동도 실패로 끝이 나죠. 그러면서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됐지만 역시나 결렬돼서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했고, 유엔에서는 총선거를 결정했는데 인구 비례에 따라서 하자라고 했지만, 그래서 남한은 수용을 했고 북한과 소련은 거부를 하면서 유엔 소총에서 그러면 인구 조사한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 수립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거를 또 반대하면서 일어난 게 제주 4.3 사건이에요. 제주 4.3 사건으로 반대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것도 반대하라고 하면서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 협상을 주장하면서 평양을 방문해서 외국 군대 즉각 철수, 남한만의 단독 선거 반대, 남북 총선거를 통한 통일정부 수립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과 소련의 합의안을 거부하면서 결국 이것도 실패.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1948년 5월 10일 날 총선거를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는 일련의 단계로 되는데, 오늘 수업은 바로 여기 50 총선거 전까지를 지금 배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북한 정권의 수립, 그리고 토지 개혁,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수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